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gen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4, 5일 발표되는 상호관세에서 많은 국가가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고 관세 부과 품목도 축소될 수 있다는 소식에 낙관론이 퍼지면서 3대 지수는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상호 관세 범위를 축소하고 일부 국가는 제외할 수도 있다 밝혀 증시 전반에 낙관론이 퍼졌는데요. 이에 트럼프는 다가오는 4, 5일 관세를 부과에 대해 상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많은 국가에 면제해줄 수 있다 밝혔고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일부 품목이 다음 달 2일 발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가까운 미래 자동차와 반도체 목재에 대해 추가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무려 12% 가까이 상승해 278달러까지 올라왔고 이날은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했다는 점 자체 오른 폭은 꾸준히 확대됐지만 중국에서 FSD 기능을 출시하겠다고도 밝혀 테슬라는 이날 장중 내내 상승세를 타며 단번에 278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는 이날 중국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 FSD 서비스가 준비가 되는 대로 출시가 될 것이라 밝혔고 앞서 테슬라는 중국에서 FSD를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에게 무료 체험판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시범 운행을 이보다 조기에 종료한 데 따른 불만이 속출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미국에서는 내비게이션상 지도 정보가 완전하지 않아도 AI 훈련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가능한 FSD 기능이 시험 제공되곤 있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데이터 보안 규제로 인해 약 200만 대에 달하는 테슬라 차량으로부터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현재 테슬라는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바이두의 지도 데이터를 접목해 FSD 주행 능력을 높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하루 만에 12% 가까이 급등을 한 것은 트럼프가 예정했던 자동차 관세를 보류한다는 소식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덩달아 테슬라는 지난주 머스크가 나선 게 효과가 있었고 머스크는 최근 직원 회의를 열고 테슬라의 장래는 밝고 흥미진진하다며 주식을 팔지 말라고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프레몬트 새 생산 설비에서 첫 번째 옵티머스 로봇을 생산했다 밝혔고 자유도가 22도인 새로운 옵티머스 손과 팔목이 생산되고 있다 밝혔는데요. 여기에 사이버캡은 궁극적으로 5초마다 한 대씩 생산되고 있고 참고로 모델 Y는 35초라 4680 배터리셀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미트럭 공장은 올해 완공을 위해 순항 중이며 전기 수직 이착륙 기기 역시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다 밝히는 모습을 보여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는 단번에 278달러까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그간 270달러에 있던 저항선을 뚫어 오늘 밤 역시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단번에 300달러까지도 오를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날 큰 폭의 상승으로 인해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 떨어진다고 해도 테슬라의 긍정적인 방향성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나스닥은 이날 2% 이상 상승해 단번에 18,000선까지 올라왔고 사실 나스닥은 마이너스 4%를 기록한 이후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지만 다시 증시는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지금 증시의 가장 큰 포인트는 관세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지금은 관세가 부과되고 성장이 둔화하게 되면 페드가 어떻게든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기에 증시는 꽤나 큰 변동성을 가지면서도 서서히 바닥을 치고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처럼 트럼프 관세가 예상보다 약하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중립금리로 돌아가는 금리 정상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관세나 다른 정책 변경으로 충분한 경기 하방이 발생하더라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보험성 인하 역시 나올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이번 주 경제 데이터 중의 핵심은 역시나 28일 발표될 2월 개인 소비 지출 PC 데이터라 현재 시장은 전년 대비 2.7% 그리고 전월 대비 0.3% 오를 것이라 추정을 하고 있고 근원 PC 물가가 한 달 만에 0.3% 상승을 한 것은 여전히 페드의 목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 전년 대비 수치는 1월 2.6%에서 다소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2018년처럼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관세 공포에서 회복될 것이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관세를 처벌적이고 여러 나라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관세가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이어질 수 있어 지금처럼 상호주의적 조치가 이어진다면 어쩌면 기업들에게도 좋은 거래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주식시장의 피어 앤 그리드 지수는 단번에 28까지 올라와 극도의 공포감에서 벗어났고 최근 3년간 이렇게 극도의 공포감으로 올라오는 반등의 포인트가 증시가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을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피어 앤 그리드 지수는 지난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3년간은 이러한 패턴으로 시장은 반등을 하며 다시 극도의 환호 상태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항상 우리는 이렇게 시장이 공포에 떨 때 좋은 주식을 모아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 역시 이날은 3% 올라 121달러까지 올라왔고, 엔비디아는 지난 3월 13일 주식시장 공포로 인해 단번에 104달러까지 내려왔지만 현재는 전전 대비 약 20% 가까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6일 실적 발표 이후 약 한 달간 10%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서프라이즈가 없었기 때문으로 지난 분기 실적과 이번 분기 실적 가이던스는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그냥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의 실적 호조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올해 매출의 성장률은 57%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러한 성장세는 놀라울 만한 수치지만 지난해에는 매출액이 2배 이상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며 지금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엔비디아가 GTC에서 더 빠르고 더 뛰어난 AI 칩을 선보이는 패턴을 반복한 데 대해선 지금 투자자들은 다소 지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이유는 투자자들의 초점은 더 빠르고 더 뛰어난 AI 칩을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이 지금까지처럼 대규모로 계속 구매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버크셔 해서의 주가는 이날도 상승해 525달러까지 올라 지난주 신고가인 530달러 코아까지 올라왔고,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매년 S&P 500 수익률을 뛰어넘는 수익률을 자랑해 과거 차트만 봐도 끊임없이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크셔는 팔란티어와 같이 큰 폭의 상승세는 기대하기 어려워 팔란티어는 지난달 비록 125달러를 찍고 하락세를 거쳤지만 단번에 바닥을 찍고 상승해 이날 역시 6% 올라 96달러까지 치솟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팔란티어는 85달러를 회복했기에 이후 이러한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어 다시 주가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상승을 한 팔란티어는 이제는 100달러와 125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라, 특히나 팔란티어의 100달러 선은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해 이를 돌파할 경우 추가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어 팔란티어는 최근 주가가 하락은 했지만 올해 주가 상승률은 30%에 육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팔란티어를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정부에 이어 민간 기업으로의 협력으로 AI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 여기에 향후 국방부 지출 감소 우려가 해소될 경우 팔란티어는 기업과 정부 보건 수익이 증가가 예상되기에 이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감안하더라도 팔란티어의 주가는 오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88,000달러 선을 돌파하며 강세 모멘텀을 회복하고 있고, 사실 이러한 88,000달러는 그동안 비트코인의 저항선으로 여겨져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이날 88,000달러를 돌파하면 이 같은 조정장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만약 88,000달러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는 72,000달러 선을 리테스트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88,000달러 선을 돌파해 다시 신고가 11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 이후부터는 뒤돌아보지 않고 폭등세를 나타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비트코인을 최다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레지는 최근 일주일간 비트코인 6,911개를 현금으로 추가 매입해 이날 주가는 무려 1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어 비전은 암호화폐 회사인 월드 네트워크와 스테이블 코인 지갑을 논의 중이라고 밝혀 주가는 2.5% 상승했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핀터레스트는 구겐하임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 주가는 5%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이어 위성 회사인 비아셋은 도이치뱅크가 홀드에서 매수로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 주가는 14% 이상 급등했고, 철강 회사인 스티 다이나믹스와 뉴코아는 UBS가 중립에서 매수로 업그레이드한 이후 이날 주가는 3%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DNA 검사 회사인 23and미는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 이후 59% 이상 폭락했고, 방산 회사인 로키드 마틴은 미 공군과의 차세대 전투기 계약을 경쟁사인 보잉에 빼앗긴 이후 이날은 1%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반면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은 리서치 회사인 멜리우스가 중립에서 매수로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 1.5% 이상 상승했고, 배송회사인 페덱스는 제프리스가 홀드에서 매수로 업그레이드한 이후 주가는 5%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